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광주시가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연 예술계를 위해서 지난 4월 문화비전 20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행정, 그리고 예술과 함께한다면 힘겨운 문화예술계도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비전과 함께 누리는 문화 향유 서비스 체계 마련의 네 가지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어디 가셨습니까? 출장 갔어요. 네. 가급적 출장 가지 마십시오. 매주 수요일은요. 그러게요. 네. 특별하게 미리 우리가 직접 계약된 또 거라서.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자들께 또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네, 오늘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네. 의상도 아주 그냥 아름답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주 첫 번째 비전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 세 가지 정책과 두 번째 비전 알아봤는데 두 가지 비전. 이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 정책 강화 네 가지 정책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거버넌스, 네. 민간 협치 분과위원회 등등 그 거버넌스 조직 구성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이 그렇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문화 생태계 지원 정책이 이제 네 가지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 네 가지 정책에 보면은 저기 나온 대로 네. 그 보조금 통합 공모제도,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 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청년 신진 작가 예술 활동 지원, 그다음에 예술 종합학교 영재교육원 광주 캠퍼스 유치하는 부분에 관련한 그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인 보듬 소통센터를 개설해서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소통 네. 과정, 그리고 이제 문화 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문화 펀드를 조성하겠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나와 그렇군요. 있었죠. 네. 정책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가요. 좀 딱딱하고요. 네, 이제 근데 정책이 세워져야만이 이게 그렇죠. 이제 꾸준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만 또 이게 잘 정책이 그럼요. 수립이 돼야 되기 예. 때문에 이제 그 수립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예. 좋은 정책들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책 얘기는 이당금 대표님답지 않은 이 정책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홈페이지 자료 고생 재단 많이 하셨죠, 준비하시느라. 재단 예. 전화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당금 기자님이시거든요. 네. 자, 오늘은 세 번째 비전, 이른바 함께 누리는 문화 향유 서비스 체계 마련에 대한 네 가지 정책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스크린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비전이 함께 누리는 문화 향유 서비스인데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춰서 함께 누리자라는 문화 향유 서비스를 체계하겠다는 이제 네 가지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의 8번째에 해당하는 첫 번째가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가 각종 전시나 공연, 축제 등의 양질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겠다. 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국악 상설 공연, 충장 축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아트 페어 등을 지역 대표 행사와 상호 연계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 두 번 정책 8번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그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경우가 문화재단이 지역예술가와 현장을 가장 가까운 데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예술가들의 사실 가려운 등을 제일 먼저 긁어줄 수 있는 역할, 소통 창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예술가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어쩌면 가장 먼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있어서 광주시하고 계속 소통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체계이다 아무래도 보니까 광주시의 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예, 없는 시리시 이제 그런 그런 산하기관이니까요.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보강이 독립적으로 좀 보장이 되었으면 하는 보장의 예. 개념이 되었으면 좋네요.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자율적으로 좀 결정하고 네. 예,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요. 네, 이제 왜냐하면 아까 좋습니다. 말한 대로 이제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지 자율적인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할 때 그런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오버타임이 되다 보면 예.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이제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그게 예술가들한테는 직접적인 정말 체감이 필요할 때 되는 거겠죠.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게 가장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 예술가들은. 이제 이것 중에 하나가 서로 예. 지금 시하고 재단하고 중복되는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따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창제적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 부분을 통합 관리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시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 경상보조금 지원 사업 개선 실무 TF팀이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 중인데 이게 시가 주관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창작 지원 사업 공모 제도 개선 TF팀이 8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단이 주관을 해서 지금 네. 그 TF를 운영해서 이제 보조금 관련한 사업 부분을 좀 분리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공모대에서 그 지원한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사후 피드백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이런 역할과 네. 기능들을 문화재단이라든지 좀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네, 지금 좋습니다.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예술이 창제작 지원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시와 문화재단이 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 홈페이지도 그 체크를 해야 되고 문화재단 네. 홈페이지도 체크해서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지금 발표되는 선정되는 개월수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혼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단과 시의 특성으로 TF팀이 구성이 돼서 광주형 지원 사업제도가 강주형 네. 지원 사업제도가 아마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봤어요. 자, 앞서서 이 광주 비엔날레, 국악 상설 공연, 충장 축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아트 네. 페어 등등 어쩌면 이게 좀 각각의 독립된 행사로 네. 개최가 되고 끝나버리는 경향이 참 농후한데 많은데 네. 이걸 좀 대표 행사를 상호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방안도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정책을 보면 네. 예술가로서 현장 예술가로서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함께 누리는 문화 향유 서비스에서 이제 두 가지 문화의 재단의 역할과 기능과 네. 또 이런 그 지역 행사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데 이 시너지 효과를 사실 기본 중심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 두겠다라는 거더라고요. 여기 예. 추진 상황 보고표에 보면은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홈페이지 쫙 들어가서 어제 오늘 공부를 그냥 그냥 쫙 이렇게 열심히 하셨군요. 했더니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비엔날레, 국악, 상설 공연, 충장 축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아트 페어 이런 지역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2002년부터 시작된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을 주변으로 해서 미디어 아트 투어, 마켓 이러한 예술과 산업을 접목해가지고 광장 축제,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트 페어라든지 프린지라든지 대인 예술 시장이라든지 예. 비엔날레라든지 국악 상설 공연 축제 등을 지역 대표 행사하고 연계해서 상승 효과를 내겠다라는 건데 예. 사실은 광주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미디어 아트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예. 추진이 되고 있어요.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미디어 아트가 이제 광주의 주력 페스티벌이 아마 될 예정인 것 같고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할 그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미디어 아트 공간 이렇게 네. 운영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광주가 빛광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광자를 쓰면서 그 전에도 광산업이라고 해서 광산업에 굉장히 막 전폭적으로 예. 좀 그 물량 투입하지 않았나요? 박광태 시장님이 생각나는군요. 예, 빛광자의 그 광자로. 네. 예. 근데 지금 광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좀 변방에 있는 너무 듯한 산업. 비광자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요즘 시대에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메타버스라고 해서 네. 그런 그 AI 예. 인공지능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개념의 또 다른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아트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그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아주 많은 세월들이 좀 아직은 지나야 좀 초기 되는데. 단계니까요. 예. 그 부분요. 그런데 예. 이렇게 예술이란 장르를 어떤 특정 장르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자 지금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역 네. 대표적인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책이 네. 구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광주의 현재 지역예술 축제의 현 실태는 어떤 것인가라는 모습들이 먼저 정확한 실태 조사가 먼저 예. 된 다음에 이게 이제 페스티벌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예전처럼 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생겼을 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프린지 페스티벌 했고 충정아트 예. 다 그쪽으로 몰았거든요. 했다가 그런데 또 이번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되면서 벌써 이제 2012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네. 이제 이거를 좀 살려보자고 또 미디어아트 중심으로 모든 페스티벌이 해쳐모였다가 네, 또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 광주가 예, 예. 이루고 있는 페스티벌의 위치가 이 국내 광주 시민들은 물론이요. 예. 국내외 뭐 국민들 또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한 지점을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예. 빛의 축제 정도? 미디어 파사드 정도. 네, 예, 그 빛의 정도. 축제 정도만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2012년부터 벌써 10년이라는 했다고는 세월. 하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 얼마나 알까요? 저도 솔직히? 몇 번 안 갔어요. 광주 파사드. 비엔날레는 오히려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렇죠. 프린지 페스티벌 많이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엔날레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비엔날레가 지금 최근에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많이 그 작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비엔날레 전시 기간하고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기간하고 같이 일부러 맞춘다면 그렇게는 맞출 수는 예, 있으나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국제적으로 그 또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들. 작품도 많이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엔날레 그렇죠. 작품으로.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큰 틀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역 하겠다. 행사를 나는- 연계해서 예.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정도만 있어요. 보니까. 아직은 대통령 같은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군요. 구체적인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예. 원래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10월에 행사가 추진할 계획인데 예. 뭐 감독이 선정이 되고 지금 7, 8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최종 확정이 된 예. 건데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준비한 질문이 7개인데요. 네. 이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가는 질문보다는 네,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집중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우리 최윤철 베드로 네. 우리 형제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이당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쓴소리가 마음에 들어와서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마을버스 760번에서 승객분들과 함께 애청하고 있습니다. 760번 화이팅입니다. 여전하십니다. 우리 최윤철 베드로님. 예. 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쭤보는 맞습니다. 것보다 하나를 이렇게 질문을 드리더라도 좀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이렇게 하고 예, 싶죠. 너무 좋습니다. 네. 참 우리가 그냥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고 네네. 싶어요. 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네. 또 이렇게 말 그대로 받아 쓰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프린트 해갖고 왔거든요. 예, 이 예. 추진 상황 보고를 유튜브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네. 공부 열심히 해오신 우리 이당금 대표님.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자료를 그렇게 보실 다 수가 있어요. 분량도 꽤 많잖아요, 이게. 네, 예. 지금 한 20몇 페이지에 20몇 예. 페이지가 되는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일정들을, 예, 나와 있기 계획들이요.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책 1번, 2번 아니 예. 문화 비전 1번, 2번 정책들 추진 상황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저도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예. 또 그리고 외부 그 자료 조사를 기준으로 같이 네, 말씀드리는 주변 또 겁니다. 예술인들의 또 여론도 네, 네. 반응도 함께. 네, 네. 자, 2분 정도가 남았는데 네. 좀 이 질문까지만 좀 제가 드리죠. 네. 올해로 이제 26년이 된 광주 국제 비엔날레 네. 그러니까 연계 가능성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광주 미디어 페스티벌이 어떤 방향으로 지역 예술 행사와 좀 연계하는 게 좋을지 네. 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예술 행사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예.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래된 축제부터 이제 신규로 만들어진 예. 축제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과 연계하겠다라는 큰 내용에는 변함이 공감하시고, 없겠지만 네. 거기 구체적인 내용에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축제 특성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총 감독들이 선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축제의 공동 감독들끼리 이번 프로그램에 어떻게 공동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수 있는지 네. 공동으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지만이 연계되는 느낌이지 안 그러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 시장의 마켓형처럼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돼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서로 공통성을 네네. 못 느끼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계성이 그렇죠. 있어야지 가기 때문에. 했다는 말만 할 수 있지 그렇죠. 내용은 없다는 그래서 미디어 거잖아요. 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떤 그 연계를 하겠다 그러면 그 감독들끼리 네. 어떤 한두 번 정도 몇 번 정도 몇 차례 정도는 소통을 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예. 이 하나를 가지기 위한 한 가지 공통 프로그램은 예. 만들어 간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행사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예.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오늘 들어요. 못다나는 말씀을 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이도록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가죠. 이게 정책 분야이니까요.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연극마을의 이당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당금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